목숨을 걸어야 했던 과거 여행길. 풍토병. 중세 유럽에서는 성지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떠나기 전에 좁은 유서를 쓰곤 했었다. 여행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도중에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순례자들을 위해 수도회가 각지에 지은 구빈원은 질병의 소굴이기도 했다. 그러니 이들의 순례는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았다. 여행객이 병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풍토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토착민들의 경우에는 풍토병에 대한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토착민들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콜레라, 페스트, 아프리카의 황열병, 열대지역의 말라리아, 댕기열 등이 이방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풍토병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망 원인도 말라리아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고 여행가 마르코폴로는 여행 도중 혈액에 걸려 고생을 하고 이븐 바투타도 여행 도중에 이질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된다. 고로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전통시대에서 여행길이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마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감행했던 고행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풍토병이 다른 세계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 14세기 몽골군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던 페스트로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증발하는데 이 때문에 봉건제도의 기반을 이루던 장원 경제가 몰락하고 중세를 지배하던 교회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교회도 덩달아 몰락하게 됐으니 결국 유럽의 중세시대가 몰락하는 계기가 페스트였다. 한편 구대륙의 풍토병인 천연두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는데 16세기 스페인 군대가 극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두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총칼이 아닌 바로 천연두의 힘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아메리카를 정벌할 때도 천연두균이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영국인들은 천연두에 오염된 담요를 인디언들에게 주기도 했던 것이다. 제프리 암허스트, 내가 그랬다는. 19세기 초에는 인도의 풍토병인 콜레라가 영국 군인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당시 전염의 속도가 엄청나서 3년 만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조선과 같은 폐쇄적인 나라까지 오는 데에도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콜레라를 호열자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호열자는 호랑이의 기세로 밀려드는 병이라는 뜻임. 덜덜. 전파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의주에서 콜레라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파발을 띄워 조정에 알리려 했는데 말을 타고 한양에 도착해보니 이미 도성 안팎으로 콜레라가 퍼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도합 2~30만 명 정도로 이는 조선 전체 인구 100명 중 한두 명꼴로 사망한 셈이었다. 이토록 이방인의 풍토병은 무섭고도 끔찍한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데 반해 아프리카에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점 요새만을 설치했을 뿐 내륙으로의 개척을 한사코 꺼렸던 이유도 바로 말라리아나 황열병 등의 풍토병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목숨 걸 필요 있나? 아프리카는 노예 공급만으로도 충분함.